안녕하세요. 주입변호사입니다. 교수님들과 휴림 로봇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자리 휴림 로봇이 오전에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다가 이제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아서서 추가 급락분을 만회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말간 영상을 통해서 이제 휴림 로봇의 대응을 좀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소통방에서 휴림 로봇 지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매수 대응과 매도 대응까지 다 안내를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휴림 로봇이 과연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연출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오늘 연출이 됐죠. 왜냐면은, 저가가 이제 26%까지 밀렸죠, 오전에. 26%까지 밀리다가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11%. 즉, 오늘 37%를 들어 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다음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주주분들과 추가 상승 갱신이 좀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게 될 거예요. 뭐냐면은 추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재료가 무엇이냐. 트리거가 될 만한 재료.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수설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1월 20일자 다시 한번 SK 인수설이 재확산이 된 상황이고, 진작에 공시를 좀 자주 보시는 주주분들이라면은 휴림 로봇의 요 공시까지 누구나 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시가 무엇이냐? 최대 주주죠. 휴림 로봇의 최대 주주가 제가 갖고 있는 휴림 로봇의 지분을 매각을 할 테니까는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공시예요. 그래서 지금 이 휴림 홀딩스죠. 휴림 로봇의 최대 주주가 6.56%에 대한 지분을 얼마에 매각을 하겠다? 자, 주당 6,200원에 매각을 하겠다. 자, 그럼 우리가 휴림 로봇의 다음 큰 그림은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라는 트리거를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서상에서 처분 단가가 얼마로 돼 있죠? 6,2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현재 시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작년 12월 26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확정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6,200원이죠. 이 단가가 뭐예요? 고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동적으로 보통 이제 이 지분을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매각가보다는 현재가 위주로 다 매각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정확히 단가를 고정을 시켜놨어요. 자, 이거는 어떤 뜻이냐? 매자닌 쪽이나 M&A 쪽에서는 합의된 딜이다. 물밑에서 합의된 딜이다라는 반증이 매각과 고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휴림 홀딩스죠. 대주주의 의도뿐만 아니라 이거를 걷어들이려고 하는 매수자 입장도 한번 생각을 또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도 휴림 로봇의 주가 상승을 예견을 하거나 또는 주가 상승의 추가적인 트리거를 쥔 주체가 매수자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6,200원짜리를 주당 지금 15,000원 정도 하죠. 15,000원에 넘기면은 이거를 매수한 사람은 거의 2배를 꽁으로 먹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 딜이 가능한 주체는 휴림 로봇의 이제 최대 주주와 혈맹 관계에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이거는 배임에 속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공시상에서 매각가가 6,200원을 기준으로 하지만은 이걸 장외 매도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전략적 제휴 가치가 묻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1만 원 중반대의 수준임을 좀 감안을 하면은 매수자는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휴림 로봇의 미래 가치 대비 저렴한 진입가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최대 주주와 매수자는 서로의 귓속말, 속삭임을 이미 끝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계속해서 SK 인수설 재확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야, 이거 뭐 허풍 아니냐, 뭐 뜬구름 잡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주주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이제 SK 그룹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싹 다 좀 파헤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게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일단 중요한 거 첫 번째, 지금 이제 로봇 산업의 수직 계열화를 노리는 이 테크 기업이 휴림 홀딩스의 물량을 받아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 FI가 아니라 SI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기술적 혈맹이 진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SK의 로봇 이 청사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LG 그리고 삼성, 현대 어떻습니까? 다 휴머노이드 안 하는 기업이 없죠. 근데 지금 반대로 SK는 어떻습니까? SK는 지금 휴머노이드 쪽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전에 2, 3년 전에 지분 한 번만 약간 투자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인즉슨 SK 입장에서 로봇 쪽에 대한 밸류 체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기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림 로봇이 오히려 SK보다 로봇 액추에이터라든지 지금 자율주행 로봇 요 기술은 더 좋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면 삼성과 LG, 현대는 휴머노이드를 추진하는데 SK만 안 한다? 단순 투자만 해놓고 방치를 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신빙성 있게 그니까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SK가 발표를 하지 않았으니까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장중에 우리가 요공시도 떴잖아요, 여러분들. 뭐냐면 1월 23일에 나온 겁니다. 자, 주권 관련 사채권의 처분 결정이라고 하면서 휴림로봇의 이사회가 파라텍 아시죠? 파라텍 소방기업에 대한 지분을 전환 사채를 매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공시 자체가 우리가 하나하나 좀 곱씹어 보면은 어느 하나 버리지 않고 결국 이러한 공시들로 인해서 퍼즐 조각이 맞춰져 가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파라텍 10일을 처분을 했거든요. 이 말인즉슨 비핵심 자산의 정리와 본업을 더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반증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소방기구 업체인 파라텍의 전환 사채를 매각을 했다. 이거는 휴림 로봇도 이제는 우리는 로봇에게만 집중을 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를 매각할까 말까 결정을 할 때 휴림 로봇도 이사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사회 참석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사회에서 사내 이사가 빠졌습니다. 사내 이사가 빠지고 사외 이사와 그리고 감사 2명이서 파라텍에 대한 전환사채 처분 결정을 내린 상황이거든요. 사회 이사와 감사만으로. 자, 이거는 이번 결정 자체가 극도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무적 판단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지분을 매도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M&A나 대규모 투자 유치 시 실사가 나오잖아요. 듀 딜리전스라고 실사가 나오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파라텍이라는 기업이 뭐 매출을 잘 내는 기업도 아니고 사실상 그렇죠. 파라텍이라는 기업이 매출을 잘 내는 기업도 아니고 그냥 뭐 그저 그런 기업입니다. 소방 쪽으로부터. 자, 그렇다 보니까는 이 기업의 지분을 왜 갖고 있었냐라는 매수자의 질문에 사실상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파라텍이 지분을 갖고 있기보다는 그냥 매각을 해버려가지고 깔끔하게 우리는 로봇 쪽으로만 집중하겠다라는 것을 이번 공시를 통해서 또 휴림 로봇이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휴림 로봇의 주가가 여기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러한 부분은 결국 어디에 달려져 있다 여러분들? 자, 매각에 되어 있다. 근데 이 매각도 SK 인수설이 계속해서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는데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니다. 현실적으로. 왜? SK는 휴머노이드 발표를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피지컬 AI가 사실상 먹거리입니다. 이미 뭐 LLM, AI를 뭐 자체적으로 우리나라가 한다라고 했지만은 그건 너무 늦었고 이미 이제 빅테크가 다 앞서가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이 견줄 거는 결국 피지컬 AI입니다. 그럼 SK도 바보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요? SK도 자체적인 AI가 없다 보니까는 당연히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럼 SK는 그 기술이 없으니까 뭐다? 휴림 로봇에게 조언을 구해야 된다. 조언을 구해야 돼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휴림 로봇의 요 공시를 다시 해석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거죠. 거물급 파트너를 모셔오기 위한 골든 티켓이다. 그러니까 SK는 이제 뭐 합니까? 배터리잖아요. SK가. SK온에다가 힘을 다 실어줬잖아요. 배터리 공장은 수율 잡기가 생명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배터리, 더 고성능 배터리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ES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수요를 더 늘려야 돼. 공장을 더 증설해야 돼. 그러면은 사람 손을 줄이고 완벽한 무인 자동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휴림 로봇은 SK 배터리, 반도체 공장 자동화 라인에 딱 맞는 퍼즐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지분 매각을 하겠다라는 이 공시는 이제 SK가 1대주주로 들어와서 유일 로보틱스처럼 경영에 간접 참여하는 신호탄일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약간 뭐 이제 걸림돌이 될 만한 파라텍 지분 같은 거를 미리 이렇게 판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뭐예요? 휴림 로봇은 오늘 결국 하락을 만회시켰습니다. 바닥이 어딘지를 보여줬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조정, 뭐 다 끝났다 이 징조가 아니라 거대 세력이 다시 한번 입성했다라는 승리의 팡파르가 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림 로봇 주주분들이 이제 많이 입장하셔가지고 오늘 소통방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오늘 월요일이죠. 1월 26일. 오전 시초가의 휴림 로봇이 요렇게 패대기를 치고 시작을 하려고 했죠. 그렇죠. 동시호가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게 시초가가 개파락 형성 예정이지만은 시가 위치는 좀 변경될 수 있다. 다만 13,000원에서 14,000 부근에 결정될 시 시가로 일단은 평단 최저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서 계속 밀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눌러서 가격 확인하셔라. 결국에는 3차 매수가까지 체결이 됐어요. 11,300원.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은 16,000원 정도 갔을 때 드린 말씀이 이때 주주분이 25,000원이었어요. 평단이. 근데 이제 2차 매수를 시초가에 때리고 3차 매수 걸어놓고 체결됐고 4차 매수, 5차 매수까지 다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평균 단가 25,000원에서 15,336원으로 낮추셔가지고 16,000원 부근에서 정리하셨어요. 얼마? 4%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반등 나오면은 계속해서 고민되니까는 일단 팔아. 반등 나오면 팔고 고민되니까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여유롭게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여유롭게. 그래서 주말간 고생 많으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증해 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휴림 로봇.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4차 매수까지 싹 시키고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의 매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휴림 로봇 주주분들도 내가 아직 매도를 못했다. 내가 아직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각의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림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 부분은 주당 얼마의 단기 바닥을 야기시키고 어떻게 주당 얼마의 목표가를 야기시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모두 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때까지 매도를 하실 때까지 안정적인 대응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휴림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잡았다. 그럼 바닥을 왜 잡았겠습니까? 바닥을 잡은 이유는 추가적으로 수반을 받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재료 수반이라든지 이런 걸 시켜가지고 반영을 시켜야 되는 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을 많이 시킨 거예요. 이 아래 꼬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휴림 로봇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뭐다 여러분들? 매각이잖아요. 절대 작은 재료는 아니잖아요. 요거까지 우리가 봐서 여유롭고 넉넉하게 대응하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휴림 로봇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